광운대학교의 한 해를 축하하는 신년 할애식이 열렸습니다. 그 훈훈한 현장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타임푸어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속 타임푸어 현상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WBC 뉴스 조혜민입니다. 올해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동해문화예술회관에서 신년 할애식이 진행됐습니다. 덕담을 주고받고 떡국을 나눠 먹으며 새로운 한 해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복세훈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광운대학교의 새로운 한 해를 기념하는 2016년 신년 할애식이 진행됐습니다. 본식이 시작되기에 앞서 천장호 총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직원들은 악수와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천장호 총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 나비 효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에는 푸드코트로 이동해 준비된 떡국을 먹으며 새해의 온정을 나눴습니다. 2016년은 붉은 원숭이해입니다. 지혜롭고 낙천적인 동물을 상징하는 원숭이. 광운대학교 구성원 모두 지혜롭고 밝은 2016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KWBC 복세훈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 광운인 여러분들은 한복 입는 방법 잘 알고 계신가요? 신년맞이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특집으로 김기령 기자가 한복 입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가 혼용무도를 꼽았습니다. 혼용무도라고 꼽았는데요. 2015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힌 혼용무도. 혼용무도는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뜻으로 어지러운 시국을 비춥니다. 그럼에도 광운인들만큼은 정도를 걷고 우리의 것을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맞이 우리 문화 바로 알기 특집으로 한복 입는 법을 소개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통의상 한복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활한복의 출현이 기존의 한복은 불편하고 특별한 날에만 입는다는 인식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옷 한복, 광운인들은 제대로 알고 입는 걸까요? 아니요, 저 잘 모르고 있어요. 아니요, 잘 몰라요. 예뻐서 자주 입으려고 하는데 자세히 입는 법은 모르겠어요. 남성 한복의 경우 속적상과 속고이를 입은 후 버선을 신어줍니다. 그리고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후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순으로 입어줍니다. 여성 한복의 경우 속바지와 속치마를 입은 후 버선을 신어줍니다. 그 다음 치마와 저고리, 두루마기 순으로 입어줍니다. 우리의 전통 옷을 알리고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바르게 알고 입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옷 한복, 신년에는 제대로 알고 바르게 입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KWBC 김기련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취업난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한경쟁 시대로 내몰린 대학생들이 최근 시간이 부족한 타임푸어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정인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타임푸어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임푸어족이란 시간을 의미하는 타임과 부족함을 의미하는 푸어가 합쳐진 말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주당 근로시간보다 적을 경우 타임푸어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타임푸어 현상이 대학생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학업, 대외활동, 취업준비 등 대학생들에게는 하루 24시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취업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취업 준비로 인한 타임푸어를 겪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43.2%로 지난해보다 약 1.6배나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스스로 바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이 바쁜 생활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취업난과 치열한 경쟁 등에 대한 생각이 대학생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의 전유물 타임푸어 현상. 하지만 적당량의 휴식과 여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대학생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KWBC 최정인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우분들이라면 비싼 집세에 한 번쯤 고민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학우분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기숙사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김기령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방에서 상경한 김모 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난해 부모의 도움으로 보증금 500만 원, 월 40만 원의 반지 하방을 구했지만 앞으로는 월세의 학비, 용돈까지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숙이나 원룸에 비해 저비용인 교내 기숙사가 있지만 아직 기숙사 건립공사가 진행 중인 광운대에서는 그마저도 녹록치 않습니다. 원룸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그 세금 같은 것도 가스비나 전기세 같은 것도 다 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기숙사가 없는 게 일단은 제일 크게 저희한테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 씨와 같은 지방 학생들을 위한 공공형 기숙사가 활성화되고 있어 학생들의 자취가 꼭 불가피한 것만은 아닙니다. 공공기숙사는 지자체나 특정 단체에서 학생들의 주거 비용을 덜어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한 기숙사입니다. 종근당 고촌학사는 2학년 이상인 지방 출신 남학생을 대상으로 마포구와 동대문구, 광진구 등지에서 무상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백암장학관의 경우 전학년의 지방학생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주거관리비만 받고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대학생 임대주택 희망하우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학생 주거 형태별 비용에 따르면 하숙과 월세 비용은 한 달에 50만 원 선, 이는 공공기숙사에 비해 6에서 10배가량 높은 비용으로 공공기숙사의 경제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학생들을 위한 착한 해결책 공공기숙사.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C 김기련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플라즈마 바이오과학 연구센터에서 병역특례 전문 연구요원을 모집합니다. 해당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가 이달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설문은 교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5천 원 상당의 음료 쿠폰이 지급됩니다. 1월 4일부터 22일까지 보름간 중앙도서관에서 장서 재배치 작업이 진행됩니다. 소음이나 분진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러시앤캐시 배정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2016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 꾸준히 지켜나가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KWBC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